네, 안녕하세요. 김용필의 동포세계입니다. 네, 3월 27일, 오늘 비가 상당히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지금 지금까지 내리는데요. 오늘은 제가 이 중국 쪽 어떤 좋은 뉴스들이 있을까 하고, 이 상하이 저널을 이렇게 인터넷판을 보다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렇게 공유해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로 방송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된 뉴스였습니다. 보니까요, 상하이가 3월 29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외국인도 이 백신이 접종 가능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상하이시 정부가요, 공식 위챗 계정인 상하이 발표를 통해서 3월 29일부터 이 상하이시 거주 외국인에 대해서 백신 접종 예약을 받는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하니까 지난 3월 23일 날 했네요. 그리고 자발적 자비 부담 또 백신 접종에 따른 위험성도 스스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요. 이 접종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모바일 앱 젠칸인의 그 온라인 백신 접종 예약을 통해서 예약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현재 이 상하이에서 접종 중인 백신은 이 불활성화 백신으로 2회 접종을 해야 하는 거고요. 접종비는 자기 부담인 경우가 1회당 100위안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 사회보장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 중국인과 동일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무료로 접종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예약 방식은요, 보니까 그 QR코드, 전용 QR코드가 있습니다. 이 젠칸인 그 QR코드를 스캔을 해서 들어가면 되는데요. 요게 이제는 3월 29일 월요일부터 활성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뭐 상하이 쪽에 계신 분들 또 곧 출국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이 중국에서 코로나 백신을 뭐 이런저런 방식으로 많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 코에 뿌리는 흡입형 백신이 임상 승인이 났다라고 하는 또 뉴스가 나왔습니다. 3월 24일 펑파이 신문이네요. 이 칸시노 바이오가 개발한 이 흡입형 제조합 코로나19 백신이 지난 3월 23일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의 약물 임상시험을 승인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이 흡입형, 그러니까 이렇게 호흡기로 들이마시는 그런 백신이죠. 이거는 중국 인민해방군, 군사과학원, 군사의학연구원, 또 생물공학연구소와 합작 개발한 백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조합 아데노바이러스 O형을 이제 전달체로 쓴다고 하는데요. 이 주사형 백신은 이렇게 아무래도 주사 바늘로 하기 때문에 좀 약간 통증이 유발될 수가 있죠. 그러나 이 흡입형은 그런 통증이 없다는 점에서 이제 장점을 갖고 있다. 어떻게 보면 아이들에게 상당히 유용한 백신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하면서요, 이게 25일자로 나왔네요. 이 중국산 백신을 맞은 외국인만 중국에 입국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의문들이 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 당국이 그쵸, 이 3월 초인가요? 11일경쯤에 이 양해를 개최하면서 이 중국산 백신 여건에 대해서 좀 발표를 했죠. 그리고 이게 중국산 백신을 맞게 되면은 이 중국 비자를 발급받는데 상당한 편의를 제공을 하겠다 하는 것을 또 정식 외교 제외 공간에도 홈페이지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산 백신을 맞아야만이 중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냐라고 하는 그런 의문들이 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문에 대해서 지금 외교부가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입장을 내보였다는 그런 소식인데요.
지난 15일 중국산 백신을 접종한 외국인의 비자 발급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외국인이 중국산 백신을 접종해야만 중국 입국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가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했다고 보도를 했다고 하면서 이 항구15가 3월 24일 자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교부 정례 브리핑, 화추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최근 이 중국 외교부 홍콩 공관의 비자 간소화 발표가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중국은 이 문제를 일부 서양 매체가 정치화시키는 것에 반대한다. 이 중국의 백신 접종 관련 계획은 중국 백신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으로 이 대규모 백신 접종 후 국경을 넘나드는 이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려는 시도이자 모색 방법이다. 이는 관련 국가 간 추진되고 있는 편리한 인적 교류를 위한 방법과 유사하다. 그리고 이는 중국산 백신을 접종한 이들의 중국 입국에 편의를 제공한다는 것이지, 중국산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이들에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입국 정책에 영향을 주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리고 모든 중국 입국자들에게 필요한 격리, 관찰 등의 조치는 여전히 지속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다. 네, 화추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 3월 24일 이렇게 그러니까 뭐 중국산 백신을 맞아야만이 중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에 대한 이 공식 브리핑 답변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산 백신을 맞게 되면은 중국 들어가기 위한 어떤 비자 발급에 이 편의성을 제공한다는 것이지, 중국산 백신을 맞지 않았다고 해서 이 중국에 들어가 올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어쨌든 현재 중국에 들어오기 위한 코로나19 이런 방역 방침을 따라서 중국에 들어올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렇게 뭐 중국이 이 코로나19 이 백신과 관련돼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 백신 개발도 하고 있고, 이 접종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뭐 백신 여건이라든가 또 이렇게 중국산 백신에 대한 어떤 그런 홍보도 넓혀가기 위해서 이렇게 비자 발급에도 상당한 편의성을 제공한다고 이렇게 정책을 발표할 정도로 아주 적극적으로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뉴스는요, 이것도 3월 24일 날입니다. 조금 됐는데요. 신규 확진자가 지금 10명 정도 된다고 해요. 중국에서요. 네, 뭐 지금 한국은 400명대인데요. 그 큰 14억이 되는 중국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지금 한 10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요. 참 얼마나 이 방역, 이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잘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간혹 그러겠습니다. 뭐 중국 당국이 발표하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 또 이렇게 또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상하이 저널을 보니까요, 이 장원홍 푸단대학교 보서 이 화산병원 간염관 주임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내년에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해서 또 관심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뭐 그 내용을 보면은요, 중국 국민의 최소 70%가 백신을 접종해야 면역 장벽이 구축된다. 최종 목표는 80% 이상으로 잡아야 한다. 이 노 마스크,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지 않는 시기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내년쯤으로 기약을 했다. 현재 중국 인구가 한 14억 명을 기준으로 백신 접종률이 70%이면 9억 8천만 명이 접종을 마치는 시기이다. 그러니까 뭐 내년쯤이면 그렇게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한 8천만 명이 접종을 마쳤고, 하루에 500만 명이 접종을 하고 있으니까 약 반년 정도면 9억 명이 접종을 마칠 수 있다. 그러니까 올해 말쯤이면 한 9억 명 정도가 접종을 마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면역 이런 뭐랄까 장벽이 구축이 돼서 이런 뭐 내년쯤 되면은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내용으로 장원홍 부단대학교 부서 화산병원 간염과 주임이 또 이렇게 메시지를 남겼다라는 그런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네, 뭐 중국의 이 백신 이야기 이렇게 상하이 저널을 보면서 동포 여러분들, 중국 동포와 특히 여러분들 또 관심이 있을 것 같고 같이 또 공유하면 좋은 내용일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또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분들 중에 또 간병인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뭐 요양병원에서도 근무하시는 분들 많고 또 일반 병원에서도 간병인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난 2월 26일부터이죠. 국내 예방접종이 요양병원과 시설 등에서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관에 종사하는 간병인들을 접종 대상에 이제 포함이 됐죠. 그리고 지난 3월 23일부터는 요양병원, 그리고 오는 그 3월 30일부터는 요양시설 내 65세 이상 입소자와 전체 종사자에 대한 접종이 진행이 돼서 종사자 대부분이 이제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거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게요, 요양병원이 아니라 병의원급 이상 기관, 그런 대형 병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기에 종사하는 간병인들은 접종 대상에 빠지면서 논란이 좀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환자를 돌보고 있는데, 이 방역당국이 정의한 보건의료 인력, 그러니까 의사, 이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 20개 직종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이 백신 접종에 제외가 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는 그 병원에서 관리하는 직원이 아니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 병원에서 간병인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간병사 협회 같은 데서 특히 용역 회사를 통해서 들어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병원하고 직접적 어떤 그 뭐랄까요, 계약 관계가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접종 대상에서 이제 빠지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요. 어쨌든 뭐 계속해서 이렇게 오늘도 보니까요, 이렇게 간병인이 제외되어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병원에 계신, 거기서 간병 활동을 하고 계시는 동포분들, 이와 관련돼서 좀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면은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댓글이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좀 소식을 알려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포분들 중에서도 간병인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어서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서 제가 끝으로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토요일인데요, 3월 마지막 토요일, 여러분 이 편안한 밤 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동포세계 신문 이 방송을 여러분들 구독 신청 안 해주신 분들은 구독 신청도 해주시고요. 또 좋아요, 또 응원의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동포세계 신문 대표 편집장 김용필이었습니다.